이 모든 걸 더 이 확장해서 다 주체적으로 사는 걸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주체적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내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이게 일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선택한다는 건 그것을 바꾼다고 해야 되나? 바꾸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선택했으면 주인을 바꾸는 거고, 내가 뭐 어떤 기계를 선택했으면 그 기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한 그것을 바꾸겠다는 건데, 내가 주체적으로 된다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권이 향상된 건데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또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대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깊이에 해당하는 것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도 된다고요. 세 번째 말하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선택하느냐가 결국 사람들의 심층, 이 세상의 구조, 심층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변해가게 만들고 있는 그 그 뒤 힘은 어디에 있냐고요. 무엇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내가 선택하려고 할 때 이게 선택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선택할 수 없는 건지를 알려면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힘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이나 시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이미 오래됐고, 또 더 많은 깊이와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섭리를 보게 되면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운명 바꾼다 그러는데, 운명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 운명이라는 것이 내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단체, 또 사회, 이 세상의 운명에 해당하는 것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무조건 이걸 알아보려면, 이게 흐름이 어느 정도 깊이와 어느 정도 크기에서 움직이는지 알아보려면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너무 거창해진단 말이죠.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되나. 오늘 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던 걸 계속 얘기하면 그렇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산으로 산 기운이든 땅 기운이든 그것이 날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간단하게 그래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랬어.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합리적이라면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얘기를 그래서 한 건데, 바뀌어지는 부분은 왜 바뀌어지는 거고, 또 안 바뀌어지는 부분은 왜 안 바뀌어지는 건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했고, 이게 그래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내가 했던 이유는 이걸 알면 어떤 작용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알게 되면 결정적이게 할 수 있다고요.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래서 여기에 산신이라든 무엇이든 그들 도움은 마찬가지로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도움도 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그리고 잘 하면 돼. 잘 알고 있으면 된다면. 대충 이렇게 끝내. 그래서 이제 장소 네 번째 줄 계속 이어서 하면요. 자기 집이나 조용히 할 수 있는 곳이면 되고, 시간 되어 잠시라도 호흡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되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차나 지하철에서 해도 되고, 친구나 연인을 기다리며 해도 되고, 걸어가며 하고, 휴식 시간에 하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합니다. 주위가 시끄럽다고 못할 것도 없고, 불편하다고 못할 것 없고,
몸이 아프다고 못할 것 없고 덥다고 춥다고 못할 것 없습니다. 공해가 있다고 도시에서 못할 것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이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르고 마음의 고요함이죠. 이게 이제 이거 다 내용이 초기적인 거라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 이게 처음 초기적인 거잖아요. 이게 기술을 하는 사람이나 자선, 명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시간 내서 계속 규칙적으로 시간 내서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기초적인 건 냅두고 다른 것도 다른 이유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장소를 마련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 일종의 일상 장악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여기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어딘가에 분명히 우리는 있을 것인데 있을 때 내가 내 자신 아까 말한 대로 주체적으로 있으려면 주체적으로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있으려고 이렇게 시간 내서 자산하고 명상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 내서 자산하고 명상하고 호흡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무슨 상관이냐면 앉아가지고 고요한 곳에 아니면 뭐 절간이든 산속이든 집에 고요하고 좋은 방에서 이제 참선하고 호흡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게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짓을 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만 해요. 학교에서는 머리 좋은데 사회생활 하면 머리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천재인데 사회에 나오면 바보 되는 것이 이제 이 호흡에도 하는데 호흡할 때 밤에 12시 넘어서 아니면 뭐 인시부터 한다 하든 뭐 하든 이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때는 이제 마음도 고요하고 머리도 안정되고 마음 이제 그래서 기분도 좋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직장 나가고 한 바로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를 하는 이유는 그때만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것을 항상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요. 그럼 무조건 마음 고요한 거 하고 그렇게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파악,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해,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또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고 더 나은 능력과 더 나은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나 마음 고요하게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명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수도가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적 능력과 행동에 여러 가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소유나 아니면 뭐 착한 사람, 고요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로 공부하면 그건 일어날 수 그런 건 그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상황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르게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있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어느 곳에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항상 내가 내 자신으로 있으려면 내가 내 자신으로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쉽게 이제 하루에도 10분, 20분, 1시간, 2시간씩 시간 내서 자기로 있는 걸 연습한다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호흡해 가면서 그렇게 시킨다고요. 그것부터 시키면서 그 힘으로, 그러니까 자세의 힘이나 호흡의 힘으로 나중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감정으로 상황 파악이 안 되거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타인한테 엄한 소리나 엄한 감정이나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옛날 수련으로 얘기하면 안반수의경이 호흡인데 호흡만 하지 않아요. 그냥 수련은 여러 가지 중에 일부분이에요. 왜요? 요즘은 호흡만 하잖아요. 자선만 해요. 그런 공부 없어요. 그게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그것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상생활에도 그로 인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최선의 상황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런 목적이 아니면 요즘처럼 돼요. 한 부분을 과잉시킨다고요. 이것만 하면 득도할 수 있고, 요것만 하면 이거 성취할 수 있고, 요거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되게 된다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건 얼마 안 됐어요. 처음부터 수도는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옛날로 말하면 6에 6가지 기술을 가르쳐요. 더 많은 것, 다양하게, 다양한 체계, 다양한 순서대로 가르쳤어요. 어느 한 부분만 그렇게 죽기살기로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전인적인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인적인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기술이 없어야, 자기가 특기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어야 겸손해져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만 하려고 하고 그걸로만 항상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있어야 항상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차라리 깨어 있어요.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오래 했기 때문에 깨어 있지 못해요. 그걸 계속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만 살고 있어요. 그걸로만 사물을 판단하고 그걸로만 행동하려고 한다고요. 자기한테 어떤 것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차라리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비우고 고요해져야 돼요. 잡념에 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잡념이 주로 일어나는 그 잡념은 주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념이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로 관심 가지는 것을 없애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하든 자세를 하든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 항상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술, 그 무언가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뭔가 계속 연습해야 되고 습관을 들여야 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건 조금 아니라기도 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뭔가 이해했어요. 뭔가 개념을 파악했는데 그 이해한 대로 내가 살 수는 없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한 그 개념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이해한 그 개념대로 내 행동이 일어나도록 날 단련시켜야 돼요. 그 단련시키는 과정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시간 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공부해야 된다고요. 호흡을 하든 자세를 하든 명상을 하든 이것도 합리적으로 하면 된다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신을 말씀하셨는데 지신이 왜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이에요. 지신, 산신. 네, 그게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공무원은 왜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있겠죠. 왜 필요해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돼요. 뭐, 없는 나라가 더 많잖아요. 없는 게 나아요. 아니, 나는 게 아니라, 없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없는 게 맞다고 해야 되나? 없는 게 맞다고 말을 하는 건가? 없는 게 원래 없는 거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지구가 탄생했으니까 산 있고 들 있고 강 있는 거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 산을 관리해야 된다, 관리하지 말아야 된다, 관리하는 어떤 신이나 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인간들의 생각이라고. 안 그래요? 뭐, 말 그대로 저쪽 뭐 천왕성이라든가 뭐, 그 명왕성이나 그 주인 있을까요? 없는 게 맞잖아요. 왜 그게 자연물이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자기가 주인이다, 아니면 주인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너보고 주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누군가가 그거 주인 하라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계룡산이나 계룡산 있으면 계룡산 내가 계룡산 주인이라고 하면 누가 너보고 주인 하라고 했는데 하면 그 사람은 누가 하라고 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또 높은 사람이라 거기 있으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그게 절대자, 또 절대자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자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왜 관심이 없냐면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대바라지지 않았는데 건방진 사람이 또 이쪽에서는 건방지지 않아요. 또 그게 또 아까 말한 대로 묘한 범주가 있어요. 좀 건방지려면 끝까지 건방졌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리 건방진 사람도 이제 기독교인은 무조건 그냥 기독교인이야. 신이 그렇다면 얘 맞아요, 끝나요. 좀 신하고 그 맞짱 뜨는 것처럼 이게 좀 건방지는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건방지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신이 뭐 할 일 없어서 이 조그만 데 와가지고 일일이 관리하고 있겠냐고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계룡산의 산신이든 어떤 산신이든 신이든 이것도 이쪽 세계, 여기 이 행성의 문제예요. 우리끼리 하는 거라고요. 뭐 우리나라를 신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 차지해서 살다 보니 여기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인 없어요. 어디에 주인이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계약하는 거죠. 약속이잖아요, 그냥. 산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절대성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그냥 있으라고 했고 있었고 그것뿐이에요. 그럼 왜 있어야 되냐 하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공무원 있는 거 똑같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겠죠. 그럼 무슨 할 일이 있냐고 하면 그게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땅도 이렇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인데 원래 그래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원래부터 그 땅이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사람이 그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땅이나 그 산은 그런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또 계속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끊어버리고. 그래서 계룡산 아니면 백두산 아니면 뭐 설악산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이것도 일종의 구조예요. 구조에 해당해요. 우리 심층의 어느 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미신처럼 보이는데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땅,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면으로 된 요 좁은 나라, 반도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성향과 심층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중국이나 더 거대한 땅에 살았다면은 다른 성격과 다른 그 체질, 성향이 가지겠죠. 분명히 그 대륙마다, 지역마다 가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건 그 땅이 주는 영향이 있잖아요. 땅, 기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영향을 주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의 어떤 힘과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그 나라 사람들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거나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그런 이게 뭐 그 종교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신을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세상은 어떤 구조가 있는데 고정된 구조라기보다 그 관리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면 누군가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나쁘게 됐을 수도 있고 좋게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딱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신들, 지신 체계가 있다면 거기에는 그런 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지신이나 산신이 없다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다는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없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전설이라든가 이런 거 옛날 책을 보고서 모든 나라가 다 뭐 지신책이라든가 산신책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별로. 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전체를 보면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 듣는 겁니까? 전체를 보고서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있고 또 세계 지구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구에 우리나라에 산신들이 있다고 하는 산신이 있고 산신들의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보고 한 게 아니고 좌우측과 전체를 보면서 어떤 산신의 영향을 발휘하는 건지. 아니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뭐 대개는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설악산에서 공부했다면 설악산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런 그 다양한 체계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걸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대외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산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산을 넘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천신이라고. 천신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한 부분이 주는 영향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영향 주는 거와 서로 이 소통하는 거, 관계하는 거를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걸 영향을 보는 사람이 또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상당히 관념적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관념적인 존재들은 있는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신은 도대체 이 새끼 전신은 어디에 있는지 애매한 건 그들이 그 활동하는 방법이 상당히 그 이념적 관념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이 상학적이라서 그래요. 더 그렇게 말하면 반대로 더 인간들의 심층 내부 깊이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고요. 우리는 거기는 그 부분은 거의 무의식도 아니에요. 무의식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보다 더 밑에 있는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움직여요. 좀 시간 딜레이가 길어요. 그래서 한번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의식으로 올라오는데 몇 개월 몇 년 걸리고 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는데 또 몇 개월 몇 년 걸려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산신이나 지신은 상당히 빨라요. 그들은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움직이라서 무의식, 심층, 그러니까 의식, 표면의 의식 바로 밑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은 바로 의식으로 올라와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빨리 변해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도 그 일종의 체계예요. 이게 또 법칙인데 사물만 보면 겉으로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만 보면 물질에 대한 구조, 지식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데 그 사물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 구조를 이해하고 보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관리하려고 해요. 사람은. 보이면 보이는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고요. 15분 쉬고 하겠습니다.